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대북송금 의혹,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은 반성의 의미로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기소한다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 등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조합원 일부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민주노총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공안 통치 부활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부가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1호 영업사원이라며 글로벌 기업인과 만나 투자 유치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키이우 외곽에서 헬기가 추락해 내무장관 등 1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히틀러에 비유했고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이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해 포근하겠고 저녁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등 중부지방 곳곳에 비나 눈이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관심이 쏠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 귀국 직후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갔던 검찰이 예상대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됐던 배임과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대북송금과 뇌물공여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적용되지 않았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변 확보 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 전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전환 사태 중에 변호사비로 흘러들어가는 건 어땠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혀 모르십니까? 연락한 적도 없고요. 측근들도요? 전혀 모릅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 실질 심사 참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저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검찰이 앞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었죠. 침묵하던 이 대표가 다음 주 토요일인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답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요청했던 건 27일이었는데 왜 하루를 늦춘 건지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소환 통보 이후 침묵을 지켜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무를 해야 하는 만큼 토요일에 출석하겠다며 이번엔 당 국회의원 대동 없이 변호사 한 명만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 혼자 결정한 것 같다며 지도부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돈 안 들이고 시민을 위해 이익을 환수한 게 배임이냐며 조목조목 반박한 것은 물론 검찰을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검찰 출석 발표를 한 이 대표는 민생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망원시장을 방문한 이 대표는 차례상 물가를 살펴보는 등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길바닥에서 거짓 논리로 국민의 마음을 흔들지 말고 수사에나 충실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응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대낮 도깨비 같은 일이라며 재차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저녁 KBS에 출연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 한 개도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모르냐는 질문에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면서 전화통화는 술 먹다가 누군가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얼굴도 이번에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해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대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는 개인에 대한 공격, 당에 대한 공격,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 없다며 결국 제 선이나 역량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본부와 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이 북한과 접촉하면서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건데요. 수년간 내사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공안 사건을 고리로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1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민주노총 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정원 요원들의 진입을 막아서면서 1시간가량 대치하는 등 현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연계 혐의를 수년간 내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비롯한 4명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이들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오전 9시부터 11시간여에 걸친 압수수색이 끝나자 공안 통치 회귀라며 반발했습니다. 국정원 엄청난 조작 사건들 많이 만들어냈었죠. 그 전신이었던 안기부, 그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 어떤 집단입니까? 민주노총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USB와 외장하드, 노트북, 태블릿 PC 등 42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들의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방첩당국은 확보한 압수 물품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을 왜 압수수색한 걸까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은 민주노총에 대한 이 국정원의 사상 첫 압수수색이잖아요.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소속 전현직 간부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국정원은 몇 년 동안 내사를 진행했던 사안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을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국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국정원은 이 피의자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방첩당국은 현직 민주노총 간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공작금과 지령을 받는 등 교류를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과 관련된 증거들을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닉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히읗 기억 히읗이란 조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했잖아요. 어떤 단체입니까? 히읗 기억 히읗은 제주 지역 진보 인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입니다. 예. 한길회의 초성을 딴 조직으로 알려졌는데 조국 통일에 한길을 가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국은 이 한길회가 2017년부터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창원에도 수사 내용이 있네요. 창원을 중심으로 한 간첩단 수사 상황도 한번 전해주시죠. 민중 자주 통일 전이 이른바 자통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한 단체입니다. 네. 방첩 당국은 이 자통을 제주 등 다른 지역 단체의 상부 조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통의 조직원들과 제주 한길회 조직원들이 상당수 겹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들이 북한에서 받은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령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총회장으로 적혀 있거나 지방선거 개입 등 구체적인 지령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제주, 창원뿐 아니라 진주, 전주, 서울 등 전국 규모의 간첩단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어떤가요? 민주노총은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을 저지하려는 것이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이념, 색깔 씌우기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압수수색 현장의 당시 분위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다 내려가세요. 패스력만 남고 다 내려가시라고요. 보건의료노조 압수수색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압수수색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경찰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네, 충돌이 많은 만큼 수사 상황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홍지호 기자였습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쟁쟁한 글로벌 기업인들과 만나 투자 유치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는 1호 영업사원이고 내 사무실 문도 열려 있다고 말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황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텔 최고 경영자에게 반도체 전문가가 인텔 출신이 많다며 인사를 건넵니다. Thank you so much. It's a pleasure, and we so appreciate our business in Korea for decades and many years to come. IBM CEO는 윤 대통령이 한국에 초기부터 자리 잡아줘 감사하다는 말을 하자 삼성과 많은 협력을 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And also, IBM Samsung have a very deep collaboration and relationship. 국내외 글로벌 기업 CEO 21명과 만난 윤 대통령은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우리나라의 강점을 소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기 한국 시장도 열려 있고 제 사무실도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풍력 터빈 제조사 베스타스 측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3억 달러, 우리 돈 3,70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의 터빈 부품 생산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재계 인사와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 등 언론계 인사들과 함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뤄질 특별 연설에서 세계적인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기조에 대해 각 나라들이 어떻게 연대할지 해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GD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란 정부가 주 이란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충분히 소통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란 정부는 이란 자금 동결 같은 우리 정부의 비우호적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아크 부대 방문 당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란 정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 논평에 이어 주 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겁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은 외무부 성명을 인용해 법무, 국제기구 담당 차관과 한국 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란 차관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설명과 입장 정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은 외교부가 그간 밝힌 대로
이란 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서울과 테헤란 양측의 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란 측에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란 자금 동결 등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 조치까지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월 상승폭인 7.3%보다 1.1%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최근 9개월간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0.5% 떨어져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외신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얼어붙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도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1.1%가 줄어들어 연말 쇼핑 성수기에도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인근에서 헬기가 추락해 여기에 타고 있던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차관 등 14명이 숨졌습니다. 단순 추락인지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은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건물 한 동이 희뿌연 연기와 함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비행 중이던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헬리콥터에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과 차관을 포함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키이우 주지사는 헬리콥터가 유치원과 주거 건물 주변에 추락했고 사고 당시 어린이와 직원들이 유치원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내무부 장관을 포함한 헬리콥터 탑승자 9명과 어린이 1명 등 14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도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25명에 달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단순 추락 사고인지 러시아의 공격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히틀러에 비유했습니다. 백악관은 어디 감히 그런 표현을 쓰느냐며 매우 불쾌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이 나치 히틀러의 대소전쟁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고 유럽을 예속시키고 우크라이나를 대리인으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НАТО борется с Россией через Украину. Достаточно откровенное признание, оно лежит на поверхности. Этот вывод лежит на поверхности. Странно, что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해 5월에도 히틀러가 유대계 혈통이라고 말해 이스라엘의 반발을 샀습니다. 미국을 히틀러에 비유한 발언에 백악관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자기들이 시작한 전쟁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하느냐며 비판했습니다. It's almost so absurd that it's not worth responding to, other than the truly offensive manner in which he tried to cast this in terms of Hitler and the Holocaust. 이어 푸틴이 러시아의 존재가 위협받는다는 가짜 이야기를 지어내 명분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전쟁 책임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장혜선 앵커, 요새 강추위가 좀 주춤하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의 밤부터는 눈 소식도 있다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네, 오늘 아침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는 7도까지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외 미세먼지의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고요. 영남 지역은 오전에, 서울은 밤에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5cm,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에 1에서 3cm, 서울 등 서쪽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구름이 몰려가고 날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설 연휴 첫날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의 해임은 대통령의 뜻이 아닐 거라고 해석하자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대통령 뜻이 맞다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죠. 여기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까지 나 전 의원 비판 대열에 합류하자 나 전 의원은 공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공개 행보를 멈추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측근들과 논의 끝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저출산위 해임은 대통령 뜻이었다는 경고성 메시지 이후 당내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숨고르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당내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대통령과 호흡을 척척 맞춰가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똘똘 뭉쳐진 단결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전당대회에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며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아까 분열주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뺄셈 정치 DNA를 꼭 혁파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에서 캠프 출정식을 열고 인수위원장 시절 대통령과의 호흡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당대표보다 이런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후보라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전 의원 변수가 계속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모여 만든 정책 연구 포럼이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는 각을 세웠고 친문계 세력화란 평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청와대 고위 인사, 현역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반성하고 잘한 점은 계승,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정책 연구 모임을 출범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또 국민들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내용 중 34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며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려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현 정부가 지우거나 범죄화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거짓을 분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친문 세력화라는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데는 선을 그었습니다. 일반 공무원 등 참여자 절반은 친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모임은 어당에 있어야 되는 모임이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반성문을 먼저 쓰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의 제명 징계가 무산됐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에 대한 3차 가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지난달 1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부적절한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내 논란이 됐습니다. 여론의 질타에 이튿날 곧바로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는 지적까지 겹쳐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공인인 거를 인지를 못하고 그렇게 한 발언이라서 죄송하다고요.
제가 공인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과거에. 결국 어제 시의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상정했지만 끝내 부결됐습니다. 재적 의원 45명 중 44명이 참석해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통과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신 30일 출석 정지라는 다소 가벼운 징계만 내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창원시 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제명을 반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부끄러움은 창원 시민의 몫이라는 짧은 논평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경남대책위 등 지역 내 시민단체는 김 의원의 제명 무산에 유가족과 시민에 대한 3차 가해라고 반발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대낮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불을 질러 살해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지만 6시간여 만에 체포됐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가구 공장 인근에 헬멧을 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납니다. 이 남성이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잠시 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을 끄려고 호스를 옮기는 등 바쁘게 움직입니다. 중간 부분만 그 연기하고 그 불꽃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보자마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는데 화재 현장에서 가구 공장을 운영해온 50대 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주인의 아들을 그제 오후 6시쯤 존속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가구 공장에 불을 지른 아들은 범행을 저지르고 근처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20대 아들은 방화 후 한 상가로 도망쳐 몸을 숨겼지만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CCTV하고 관련자들 진술 종합해서 신병 확보한 겁니다. 그거는 부검을 해봐야죠. 아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가구 공장에 들어간 뒤 40여 분 뒤에 나온 점에 비춰 불이 나기 전에 아버지가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국가수에 보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한 탑차에 치인 뒤 뒤따라오던 택시에 1.2km나 끌려가 결국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탑차와 택시 운전자 모두 여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라졌는데 사실상 뺑소니를 2번이나 잇따라 당한 겁니다. 이시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로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경찰들은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 주변을 수색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탑차에 치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14일 오전 6시쯤입니다. 한국인 신고자로부터 차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100m가량 끌려갔다고 최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이곳에서 약 1.2km 떨어진 다리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3차로에서 탑차에 치인 뒤 1차로로 튕겨나가 뒤따르던 택시에 끌려가 결국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탑차 운전자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는데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택시기사 B씨도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B씨는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탑차 운전자를 구속했으며 택시기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준강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였던 라이언킹 이동국 씨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에 선임되며 행정가로 축구계에 복귀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이동국 씨를 부회장에 선임했는데요. 지난 1998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하며 프로에 데뷔한 이 씨는 초반 K리그의 르네상스를 이끈 스타 플레이어로 K리그 통산 최다 득점과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을 갖고 있죠. 또한 K리그 역사상 신인상과 득점상, 도움상을 모두 받은 유일한 선수이기도 한데요. 은퇴 후 축구 해설과 방송 출연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다 이제 축구 행정가로서 축구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축구협회 부회장은 총 7명이 됐는데요.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축구계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메시와 호날두의 맞대결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별 입장권이 무려 33억 원가량에 낙찰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시간으로 20일 파리 생제르맹과 알나스르 아릴랄 연합 올스타팀 간 친선 경기가 열리는데요. 경기 관전뿐만 아니라 라커룸에서 양팀 선수들을 직접 만나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는 특별 입장권이 경매에서 1,000만 리알, 우리 돈 약 33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낙찰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업가로 알려진 가운데 경매 수익금은 모두 자선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매호대전으로도 불리는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은 한국 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경기인데요. 이번 경기가 두 선수의 마지막 대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 등으로 오스카상까지 수상했지만 미투 폭로로 사실상 퇴출된 할리우드 배우 케빈 스페이시가 이탈리아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국립영화박물관은 스페이시가 영국 예술 발전에 기여했다며 공로상을 수여했는데요. 스페이시는 이에 나를 초대해준 배짱에 가슴이 벅차다며 농담 섞인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2017년 과거 어린 배우와 극단 관계자 등 수십 명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줄줄이 나와 2020년 이후 영화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에게 상을 준 데 대해 이탈리아 현지에서도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부도 위험을 숨긴 채 채권을 판매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 결과가 9년 만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에 투자했던 1,254명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선고 기일을 엽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부도 위험을 알고도 회사채를 판매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4만여 명, 피해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시작되는 걸까요?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LH는 건설노조를 수사 의뢰할 예정,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사실상 폐기할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화물연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 운송 거부 당시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 지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화물연대 본부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는 건데 사업자가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을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데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아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받는 운임은 강제하고 그다음에 화주 운수사 간 운임은 이제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운임제 적용 대상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이제 도달했을 경우에는 좀 적용 대상을 제외한다거나. 사실상의 안전운임제 폐지에 대해 화물연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청회장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당신네들만 배불리겠다는 거야? 헛소리야! 이런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공사 중단까지 갔던 창원 명곡지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멕시코시티의 한 성당 앞 광장에 동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동물들의 수호성인 성 안토니오의 축일을 맞아 모였다는데요. 이 많은 동물들이 뭘 하러 모인 걸까요? 사람들이 강아지와 고양이부터 토끼, 앵무새, 기니피그까지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안고 모였습니다. 성당 사제가 동물들에게 성수를 뿌리며 축복을 베푸는데요. 성 안토니오 축일을 맞아 멕시코시티 소치밀코 자치구에서 동물들을 축복하는 전통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성 안토니오 아빠스는 부모의 유산을 기부하고 사막에서 동물만 데리고 수도원 생활을 해 동물의 수호 성인으로 불리는데요. 16세기 멕시코가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이런 전통이 전해졌습니다. 축복을 받은 동물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미국 인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추모하려고 만든 대형 조형물이 보스턴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이 다름 아닌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높이 6m가 넘는 이 청동 조형물의 이름은 포옹입니다. $10,000,000 이상이 투입됐는데요. 이 조형물이 공개 직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얼굴과 몸통 없이 킹 목사와 부인 코레타 킹 여사가 포옹하는 장면을 손과 팔로만 묘사했기 때문인데요. 음란 행위를 연상시킨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유족들도 가족에 대한 모욕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작가는 단지 킹 목사 부부만이 아닌 사랑의 힘을 상징하는 작품이라면서 수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네요. 세계 최고령자로 알려진 프랑스의 앙드레 수녀가 남부도시 툴롱에서 118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평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밝혀온 앙드레 수녀는 거주하던 양로원에서 잠을 자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다고 하네요. 앙드레 수녀가 태어난 1904년은 뉴욕에서 지하철이 처음 운행된 시기이자 러일 전쟁이 일어난 해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물론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라는 두 번의 팬데믹까지 인류의 굵직한 현대사를 모두 목격했습니다. 2년 전 116세 땐 코로나에 감염되고도 완치 판정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30년 넘게 의료진으로 일한 앙드레 수녀는 장수의 비결로 평생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과 봉사의 삶을 뽑았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설 연휴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튀김 요리를 하다 10분 이상 자리를 비웠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박상호 기자입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냄비는 온데간데 없고 주방 천장까지 온통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설을 맞아 오징어 튀김을 하려고 식용유를 가열해 넣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절로 불이 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냄비에 식용유를 넣고 가열해봤습니다. 5분 만에 식용유 온도가 200도를 훌쩍 넘어서더니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자 400도 가까이 올라 식용유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릅니다. 급한 마음에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 물이 닿는 순간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화염이 어른 키보다 높이 치솟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에 붙은 불을 끌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방법으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냄비 뚜껑을 덮자 불이 꺼지나 싶었는데 뚜껑을 여니 다시 살아납니다. 일반 가정에 있는 분말 소화기로도 한 번에 불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배춧잎을 여러 장 넣었더니 서서히 불이 꺼집니다. 채소의 수분이 기름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한 덕분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주방 전용 소화기였습니다.
장시간 자리를 비우시는 거는 화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음식 조리중에 난 불은 8,171건. 이 가운데 20% 정도가 명절 연휴에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 심지어 섬이라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면 일반 도시 지역과 같은 세금 체계가 적용되는데요.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접경지의 양도세와 종부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주택의 가액 기준이 4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세법 개정안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산은 북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다 보니 여러 부동산 세금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제 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래도 사실 지금 어렵고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격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는 좀 빠진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이지만 접경 지역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 저가주택은 앞으로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곳 강화군뿐 아니라 연천군, 옹진군도 해당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 시한도 3년으로 1년 늘렸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종부세 특례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을 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을 하고요. 또 4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로 사는 임차인은 연 750만 원 한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이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집주인의 미납 국세 열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 개별 소비세가 줄어 차량 가격은 30만 원 정도 내려갈 전망이고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는 4월 인상됩니다.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우리의 식약처에 해당하죠. 대만 식약서가 농심이 수출한 라면에서 농약 성분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엔 해당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 수출용과 내수용 서로 성분이 다르다는 말이네요.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농심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입니다.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이 제품을 검역 통관 단계에서 조사했더니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틸렌 옥사이드는 주로 농산물 살균이나 의료기구 멸균에 쓰이는 화학물질로 국제암연구소는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심은 검출물질은 에틸렌 옥사이드가 아닌 이클로로에탄올로 대만 식약처의 발표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 옥사이드의 부산물 또는 중간체로 평가되는 것으로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만의 까다로운 검역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만큼 해당 물량 1000박스를 폐기하고 수출 제품에 대한 원료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심은 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제품에서는 해당 물질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만큼 공기가 차갑지만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는 7도까지 오르겠고요. 평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미세먼지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의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고요. 영남 지역은 오전에, 서울은 밤에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5cm,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에 1에서 3cm,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구름이 물러가고 날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설 연휴 첫날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5.7도, 대전은 영하 4.9도, 부산은 영하 0.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 6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고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